2022년 8월 11일 목요일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7시 반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작자는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투자 손실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는 성숙한 투자자를 위한 참고용 정보 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펄스타 그룹을 그동안 몇 번 봤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최근에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6월 30일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출이 27%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작년 대비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지금 금융계 월가에서는 부동산이 좀 고생을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mortgage rate가 올랐고 그다음에 집의 평균 가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쪽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현재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부동산 개발업 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출이 줄어드는 요인들로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퍼스트 그룹이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다면 매출 그리고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인 주주 가치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특히 거의 턴어라운드의 길목에 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이 회사가 그동안 보였던 수준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BPS도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까지도요. 그래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부채 비율이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계속 40%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 보시면은 2021년, 특히 2020년 2분기 때부터 실제적으로는 1분기인데요. 이 부동산 회사들은 분기를 하나 앞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분기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2020년 1분기 때 43%였던 거를 꾸준히 내려가지고 지금 38%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퍼스타가 돈을 이제 빌릴 때 그 등급이 중요한데요. 신용 등급이 40%이 비제 비율이 40% 이하로 될 때 신용 등급을 굉장히 어, 상향하거나 혹은 지금 상태로 유지해 주겠다는 그 돈을 빌려준 쪽의 입장에서 그 평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게 벌써 1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회사가 2026년까지 당장 갚아야 될 빚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일단 긍정적인데 뭐 2024년쯤에 혹은 급하게는 2025년쯤에 그 2026년까지 갚아야 될 빚을 당장 갚을 현금이 없다면 좀 이렇게 어, 다시 좀 미뤄야겠죠. 그때 이제 신용등급이 굉장히 괜찮은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본의 돈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없을 거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 좀 높은 편이긴 했는데요. 매출이 지금 이번 분기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회사에 당장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비즈니스 모델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는 유효한 전략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수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시경제 상황, 주택시장, 미국 주택시장에서 극심한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포스타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길목에 와 있다.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좀 트위터에서 좀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지금 과연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로 들어가는 혹은 2006년 당시에 굉장히 버블이 붕괴했다고 평가하는 그 버블 혹은 좀 부동산 붕괴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집이 덜 팔리고 있는 건 수치상으로 맞지만 그게 덜 팔린 이유가 공급 쪽의 문제가 어, 훨씬 수요 쪽의 문제보다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서 수요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시적인 공급 문제로 보이고 나서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공급 문제가 풀린다면 개발업자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작성자 본인도 지금 데벨로퍼입니다. 그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하냐면 좀 전에 이제 mortgage rate가 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무려 3.25 원래 하던 게 5.7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으로 mortgage를 봤을 때는 총 지불해야 될 비용이 25%나 증가하는 것 같아요. 집의 가격이. 그러면서 집의 평균 가격도 그 사이에 11.6%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0%나 집값이 오른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덜 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및 경기 침체 우려 모든 게 겹쳐서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게는 악재다, 거시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수의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핵심적으로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판매를 위해서 내놓은 집의 숫자인데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내놓은 집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2006년, 2008년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았죠. 거의 400만 호수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광기냐라고 봤을 때 스캇 삼널 같은 제가 신뢰하는 이제 마니터리스트 거시경제학자는 꼭 이게 광기는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광기는 아니었다고 얘기한 점이 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거를 스캇 삼널과 누가 연구했다는 것을 보고서 같이 이런 생각을 한 거냐면요. 케빈 erdman이라고 이 미국 주택시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 2006년 당시에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 혹은 그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주택 가격 인상이 광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책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 당시 집을 그렇게 많이 지을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충분한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combination of relatively low real interest rates and expectations of fast rising rates. 그래서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기준금리,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오를 걸로 예상되는 어, 월세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통화정책상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금융 주체들로서는 집을 많이 짓고 집을 많이 팔고 사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게 버블 광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고, 따라서 2006년대 집의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컨트리언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보신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케빈 얼드만 책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스캇 삼널과 여기 제가 본 책은 머니 일루전이지만 여기 뭐 217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 제가 그 영상에 설명하는 란에다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는 스캇 삼널과 이 문제만 가지고 1시간 넘게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당시 2006년, 2008년에 이렇게 호수가 판매를 위한 호수가 많이 있었던 것은 어떤 광기가 아니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뭐랄까요 구조상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에 판매하려고 내놓은 집이 굉장히 적죠. 굉장히 적은 데다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판매하려고 내놓은 집이 숫자가 적은 거는 오른쪽 표고요. 그다음에 왼쪽 표 보시면은 지금 판매하려고 내놓은 집이 며칠 만에 평균 며칠 만에 팔리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35일 만에 집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 길게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이전에 더 길게 볼 수 있는지 네, 10년, 10년 이제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요. 좀 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 이게 코로나죠. 요 회색 부분. 요 전에는 뭐 85일, 뭐 56일 이렇게 해가지고 미디언이 거의 뭐 70일 정도 형성돼 있다가 지금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은 35일 한 달 만에 팔린다는 거죠.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놓은 집이 매우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은 수요 쪽에서는 계속 수요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집이 지금 살려는 사람은 있는데 뭐랄까요 그 공급되는 숫자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적은지를 보면요. 지금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서플라이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 컨스트럭션이 매우 느려지고 있어요. 집을 만드는 속도가 만들어서 제공한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느려지고 있고 supply chains and labor issues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하다기보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주 유의미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포스타도 마찬가지고 디얼 헐튼도 마찬가지고 가이던스를 좀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살려고 해서 가이던스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바꾼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드는 족족 팔리긴 팔리지만 지금 원자재라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공급망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다음에 레이버 이슈즈가 있기 때문에 뭐 일자리 이제 일하시는 분들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집을 그동안 잘 만들어 오던 것들이 이게 집 만들 이제 럿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아, 포스타에서는 땅을 사가지고 기본적인 그 피니쉬 럿까지 만들고 그거를 이제 디어 헐튼 같은 데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땅 사고 뭐 등록하고 뭐 연결하고 배관 연결하고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 핵심적인 그 원자재라든지 그쪽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모두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해결된다면 지금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미국 뭐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뭐 집을 새로 살 수요가 없는 것도 사람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부유한 계층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서는 집을 뭐 투자 목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여러 개를 이제 또 구매를 하고 보유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공급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수요 쪽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strong sellers market이고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아, 이제 집을 더 못 파는구나. 회사가 장사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매출이 줄었지만 그건 회사가 장사는 잘 하는데 일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을 이렇게 럿을 만들어서 팔려고 할 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인력난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생겨서 못 팔 뿐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외부적인 제약들이 풀리는 순간, 해결되는 순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왜냐면 아까 그 최근 실속발표에서 봤듯이 순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로 보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좀 잘 맞아야 될 걸로 봐요. 왜냐면 지금 리세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리세션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5%에서 7% 사이로 최소한 2, 3년은 갈 것 같고요. 길게는 5년 넘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이제 경기가 서서히 좀 아,
조금씩 내려가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집을 팔려는 사람한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줄어드는 그 분위기에 맞춰서 혹은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이 턴어라운드가 일어난다면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급난 문제가 해소되고 인력난 문제가 좀 해소되고 경기가 다시 돌아가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이 전반적인 생활을 하는 경제활동이 좀 여유롭게 다시 돌아간다면,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이 다시 조금씩 제자리를 찾으면 어떻게 보자면 포스트 코로나의 한 가지 변이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수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삼 결론은 June numbers are a long way from a housing crash.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 붕괴와는 매우 멀다. 6월까지의 지표들을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아인호른이 이제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수석 전략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4월 달에 똑같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핵심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할까요? 그 mortgage rate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사실 그동안 뭐랄까요? 어, 시장 붕괴가 왔을 때 어떻게 보자면 미리 그 붕괴를 암시하는 듯한 지표들이 된 건 사실이었거든요. mortgage rate가 올라가면 당연히 집을 판매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이 이번 경우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2006년 때 부동산 붕괴 때와 그때도 mortgage rate가 오르고 지금도 오르는 건 mortgage rate가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y reflect the industry's inability to construct houses. construct house, 집을 만드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지금 집을 살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은 꾸준히 있는데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지금 미국 거시 경제 적으로 봤을 때 레이버 마켓 굉장히 강하죠. 그 고용률이 정말 그러니까 페드의 기준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최고의 수준, 거의 완벽 고용에 가깝게 또 새로운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리세션에 지금 들어간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리세션 아예 안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뭐 심각한 공황 수준으로 패닉에 이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비춰봤을 때 부동산 시장 역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이 막 떨어지고 해서 폴스타가 경영난에 맞고 이렇게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확률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고 그다음에 공급난이 만약에 해소된다면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폴스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국 최대 부동산 판매 기업인 DR 홀튼과 완전하게 지금 거의 DR 홀튼이 폴스타를 경영권에 인수를 했거든요. 2019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리고 그게 가급적 일찍 온다면 가장 좋겠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겠죠. 그게 맞아 떨어진다면 오히려 턴어라운드 해서 매출과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증가하고, 따라서 남아있는 빚까지 줄여가면서 폴스타가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최대한 빚을 빨리 갚아나가는, 네, 그런 턴어라운드가 진짜 올 확률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반대의 경우보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아직 더 봐야 될 자료는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이제 큰 그림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혹시라도 좋은 뭐 조언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얘기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폴스타 그룹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스스로도 많이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시장의 상황에 와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뭐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